자, 지금 트럼프가 성세를 완전히 잡았다. 276명을 확보해서 승리할 거다. 이런 이코노미스트의 예고를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미국의 이 도박 사이트에 지금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보고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트럼프가 이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2016년에도 힐러리가 이길 것처럼 대부분이 이야기하고 2020년에도 결국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 미국 대선의 향배가요, 한국의 환율을 폭등을 시키고 있고 코스피도 휘청거리고 대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해서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미 대선이 그렇게 언론들의 보도대로 트럼프가 신승을 하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씩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요, 지금 전국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5%에서 한 2%까지 이깁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긴다는 것도 있지만 해리스가 이긴다는 게 월등히 많아요. 근데 트럼프가 승리할 거라는 7개 경합주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7개 경합주에서도 5곳이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보도도 있지만은, 자, 4군데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1군데는 비기고 트럼프는 2개만 앞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해리스는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바니아 3개 러스트벨트 주만 앞서면요, 트럼프가 나머지 네바다, 애리조나,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다 이겨도 해리스가 대선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해리스가 3개 러스트벨트에서 이길 확률이 4군데에서 트럼프가 선벨트에서 다 이길 확률보다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근거를 가지고 왜 해리스가 유리한 선거인가를 말을 드리겠어요. 자, 미국의 젊은 층,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잘 안 잡힙니다. 미국의 젊은 애들도 저기 여론조사 오면 다 끊어버리죠. 그런데 18세에서 34세까지의 젊은 층 중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트럼프를 무려 20%나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해리스에 투표하겠다라는 이 청년 세대가 60, 트럼프에 투표하겠다라는 사람이 40인 거예요. 그래서 7월 말에는 46%가 해리스, 트럼프가 34인데 그때보다 월등히 해리스에게 지지하겠다라는 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지금 이 동향, 그 다음에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해리스에게 이전 선거보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칼라 백인의 숫자가 미국에서 줄어들고 있고, 유권자 중에 대졸 유색 인종이 늘어나서 인구 변화가 해리스에게 유리하다라는 CNN 보도도 있었어요. 대학 학위가 없는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비율은 2020년 이후에 2% 이상 감소해서 전체 유권자의 4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대체로 보면 대졸은 해리스, 고졸 이하는 트럼프 경향이 있죠, 백인들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대졸 백인과 유색 인종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이후 1%씩 증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7개 경합주 대부분에서 고졸 이하 백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블루칼라 고졸 이하가 이 러스트벨트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는 3%씩 떨어졌고, 4년제 대학 학위를 가진 백인 유권자가 미시간에는 2%, 위스콘신에는 4%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인구의 변화가 사실상으로 해리스에게 좀 유리한 측면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는 경합주의 흑인 표심이 다시 해리스 쪽으로 가고 있다. 경합주의 흑인들, 특히 남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해리스에게 냉담했는데, 자, 오바마 등이 본격적으로 팔을 거지고 해리스 유세를 하고 다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과 오바마가 해리스를 싫어했다, 이런 소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다 루머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2개를 보면요, 뉴욕 타임즈 시에나 대학의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이 90%고 해리스는 78%였는데, 이런 식으로
9월 초만 해도 위태하다고 말했지요. 근데 요 근래의 최신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흑인 유권자의 83% 그리고 8%가 흑인 유권자가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흑인들의 지지가 해리스 쪽으로 가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흑인 지지가 상당히 과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흑인 유권자들 표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특히 러스트벨트나 또 흑인이 많이 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일 날 유거버가 조사한 내용에서도 해리스는 흑인 유권자의 87%, 트럼프는 12%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2020년 바이든이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표와 거의 비슷하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7개 경합주 중에 조지아주는 2020년 바이든 때보다도 투표율이 더 높을 거다. 사전 투표율을 예측해서 봤을 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사전 투표가 미시간과 펜실바니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고 마지막 최후 총 투표율이 매우 높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해리스에게 월등하게 유리한 거다. 트럼프 투표할 사람은 이미 투표 의사를 다 밝혔어요. 근데 해리스에 대해서 미온적이던 사람들이 실제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경합지의 사전 투표율이 줄줄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는 5,83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고 2020년에서는 2배가량인 1억 145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전 투표 누적 결과를 보면 7개 경합주에 지금 사전 투표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유색 인종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날 일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가 편한 노는 날에 사전 투표를 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를 불신하며 현장 투표를 했죠. 그래서 공화당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보면 사전 투표자의 다수는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예요. 지난 2020년에 보면 사전 투표가 아까 말한 대로 1억 명이 훨씬 더 하게 되면서 결국은 바이든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트럼프와의 표차가요 4% 이상 났습니다. 그때도 경합주에 보면 2020년 대선에서 경합주 6개, 그 네바다를 뺀 6개에서 바이든이 다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6년에서는 사전 투표가 5천만 표 겨우 넘기면서 경합주 6군데에 트럼프가 다 이겼죠. 자, 그래서 미국의 이 역대급 사전 투표는 트럼프가 다시 4년을 더하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다라는 반 트럼프, 특히 흑인과 아시안 유색인종의 이 지지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간다.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는 유권자 5,000명 이상을 조사했는데 경합주에서 47대 47 동률로 나왔어요. 7개 경합주예요. 자, 그리고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에서는 해리스가 49, 트럼프가 48 나왔어요. 자, 주별로 보면 해리스가 조지아에서 51대 47로 나왔어요. 자, 4%는 앞서요. 어떤 조사를 보면 조지아 주에서 트럼프가 6% 이상, 그래서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이야기도 있죠. 자, 그래서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등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조금씩 앞서고 있고 트럼프는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해리스를 앞서고 있고 네바다에서는 동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물론 그게 여론조사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트럼프가 경합주에서도 다 제꼈다라는 일부 언론 발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 자, 미국의 지금 3개월간 기부금을 보면
트럼프가 2023년 이후 모금한 기부금 전체보다 해리스의 기부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국 돈으로 1조 3,400억을 모금했어요. 트럼프는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8억 9,400달러, 그래서 해리스보다 8,000달러를 덜 모았어요. 7월부터 9월까지는 트럼프가 3억 6,600달러 이렇게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규모와 기부자 수에서는 해리스가 월등하게 앞선다는 거예요. 해리스의 기부금을 낸 사람은 490만 명, 트럼프는 137만 명, 3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한테 낸 사람들은 전부 소액 다수고 트럼프한테 낸 사람들은 이 월가나 빅테크 기업의 큰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는 서로가 누가 앞선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합주 안에서만 보더라도.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주 적은 격차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리스가 경합주에서도 앞서가고 이길 것처럼 보이다가 막판에 트럼프의 추격을 허용했지만은 이것이요, 지금 한간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트럼프로 승패가 기울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의 섬 쪽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66%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28%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시아계가 2020년 바이든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돈줄은 전부 억만장자의 큰 손들이고 해리스 돈줄은 소액 다수의 서민 돈다라는 것도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도박 사이트에서 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플리마켓이 지금 그걸 상징하고 있는데 7대3으로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이 아니라 폴리마켓이죠. 그런데 지금 폴리마켓에서 지금 트럼프 승률이 급등한 것은 조작 의혹이 지금 나와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아마 대선 이후에 조사 대상이 될 거로 봐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이 폴리마켓 도박 사이트의 결과는요, 지금 신뢰성에서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지금 그에게 뭉친 돈이 투자로 들어와서 트럼프 편을 들고 있다라는 이 조작 정황이 지금 여러 군데 보고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폴리마켓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4개의 유저가 트럼프 관련 베팅에 2,600만 불을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여론이 조작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요. 자, 투표율 놓고 사전 투표율이 2020년보다 더 높다면 그거는 이미 해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앞서는 것도 있고 해리스가 앞서는 것도 있고 실제 경합주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뭘 가지고 트럼프가 승세를 잡았다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가 찹니다.